총괄을 맡고 있는 최문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핫한 트렌드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기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가장 그 세계에서 핫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랑 이제 세계 1위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 간의 이제 갈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을 할 때부터 열심히 도와주고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 도지라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의 이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욕도 많이 먹으면서 이제 공무원들 많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미국 정부의 이 재정 상황을 좀 개선시키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의 그 지지율을 위해 가지고 갑자기 세금을 이제 줄여주겠다 뭐 이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정말 오만하고 역겨운 뭐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둘이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한 10%인가 20%를 이제 내렸어요. 테슬라 주가가 내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은 잠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을 사셨든 뭐 주식을 사셨든 다 하향하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세계 경제나 정치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는 이제 미국의 야당 여당 말고 이제 아메리카 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이제 자기가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 아메리카 당은 미국의 법정 화폐인 이제 달러는 이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뭐 테더나 이런 코인들을 본인 수용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자산으로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뭐 로드맵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요즘 한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애플, 뭐 트위터,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대기업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애플, 트위터, 에어비앤비 이 세 군데는 USDC라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테더하고 이제 시장을 거의 양분화해서 그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USDC를 발행한 그 서클이라는 회사랑 이제 손을 잡고 애플, 트위터, 에어비앤비에다가 이제 결제 시스템에 이 USDC를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 우버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택시 비용 이제 결제하는 거 이런 것들 도입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12만 달러를 넘게 돌파를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일단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이제 4조 달러가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4조 달러 넘게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도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요건 이제 시행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CBDC 혹시 아시나요? 그 중앙화폐라는 건데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한 7, 80개 국가들에서 CBDC를 그 준비하거나 CBDC를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CBDC를 이제 좀 등한시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국가의 자산이나 결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강해졌습니다.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CBDC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CBDC라는 건 결국에는 중앙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중앙화된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이제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부나 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한 거고 그럼 결국에 이게 중앙에서 그 발행하는 달러나 이제 원화 같은 이런 그 법정 화폐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도 다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의 어떤 경쟁 체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CBDC보다는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위반이 발의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미래성이 좋고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행한 이 지니어스 법안의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먼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100억 개를 발행하겠다, 100억 달러치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반드시 100억 달러치만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양과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대1로 맞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뭐 이자를 주는 뭐 대출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운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이 달러랑 1대1로 패깅을 맞춰놓은 것들에 이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이센스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월간 공시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테더잖아요. 그 테더는 본인들 말로는 본인들이 발행한 그 테더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뭐 외부 감사, 보통 상장사가 되면 감사를 받잖아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이때까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무조건 시행해서 이 업체가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과 그 현금을 1대1로 맞추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소비자 보호 환매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1000테더를 들고 있었는데 테더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도 그 소비자는 1000테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테더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망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치만큼의 돈을 받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가진 이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빠르게 선점해서 이제 시행을 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잡아야 이 전 세계의 그 코인 시장의 그 일부를 이제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바이낸스 쓰시고 뭐 다른 데 다 쓰실 때 테더로 다 매매하시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원화로 충전을 해가지고 그걸 바이낸스로 가서 테더로 그거를 계속 쓰게 되면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마 다 테더로 거래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테더로 거래하는 그 마켓이 가장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코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장악하는 회사가 코인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국가 간의 그 입출금, 뭐 은행, 한국은행에서 뭐 미국은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들, 이런 입출금에도 다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이 정부의 제도권 안에 넣어서 장악을 해놔야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달러로 이제 그 장악을 해놓은 것처럼 장악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지금 빠르게 그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상표권 수준에 뛰어들면서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태여서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건 KB국민은행입니다. 드디어 신한 것 하나, 기업은행들이 곧바로 원화를 의미하는 KRW를 조합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시중은행 외의 인터넷은행과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대열에 빠르게 합류 중입니다.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는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네이버페이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이 잇따르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빨라지면서 금융사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90%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경쟁력이 적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급진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활성화되면 당국의 통화 조건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금융사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경제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금융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네, 그 지금 이제 뉴스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금융사, 은행, 대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업비트, 두나무 이런 곳들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선점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업비트랑 빗썸에서 거래하실 때 원화로 바로 거래하시잖아요. 몇 원의 리플이 3,000원이다, 4,000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래소를 이제 오프체인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코인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테더랑 그 비트코인이랑 이게 스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상에 이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업비트랑 빗썸은 오프체인 거래소라고 해서 그냥 원화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그 원화가 업비트 내 포인트로 잡히고 그 포인트 가지고 이제 코인을 사시는. 그러니까 그냥 그 거래소 안에서 포인트랑 그 코인을 바꿔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실제로 블록체인 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 지금은 테더랑 USDC 이 두 가지가 이제 선점을 하고 그 마켓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잡으면 예를 들면 KRWT라는 코인이 나왔다고 치면 그 코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래량이 가장 많아지면 그 회사가 거의 코인 시장에 한 방금 달러가 90%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 시장에서 80-9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랑 1대1을 맞추겠죠. 100대1을 맞추든 1000대1을 맞추든 어쨌든 원화랑 맞출 건데 그 원화랑 맞추면 당연히 그 한국에서 코인으로 결제하는 모든 시스템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선점을 해야지만이 이 거대한 수수료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 가장 이제 이 코인 시장에서 핫한 뉴스들, 이제 트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 위에서 이제 발행된 화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분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이 블록들이 쭉 있고 이 블록들 사이를 체인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은 블록체인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한은행에 10만 원이 있고 하나은행에 20만 원이 있다. 이 내용을 이 모든 블록들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블록 몇 개가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블록에 올바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킹을 하려면 몇 족에 몇 억 족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블록을 한 방에 다 해킹해서 그 정보를 바꿔야지만이 그 해킹이 가능한데 사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속도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일부가 해킹이 당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모든 블록들에 올바른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보안성이 좋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나 이제 이런 데 해킹 여러 번 당한 거 보면 거기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이 아니고 그냥 중앙 그 서버에다가 모든 정보를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중앙 서버만 털면 다 털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웹2 시대의 이제 보안 기술이고 이 웹3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한 어떤 헤드나 이런 게 없고 딱 두드러지는 중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블록이 생성되면 이 블록에 있는 정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고 이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세상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뭐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챗 GPT 같은 AI 그리고 의료 정보, 약에 관련된 정보 이런 정보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나 AI나 이런 것들 해킹이 됐을 때는 정말로 인명 피해나 심각한 이 인류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보안적으로 방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금융사에서도 뭐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상호간에 이제 국가 간의 코인 뭐 입출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융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다른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기존에 이미 다 있던 이제 산업들인데 암호화폐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정말 세상에 새롭게 나온 그런 화폐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 대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가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봤더니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그 마트 회사 월마트에서 IBM이라는 이제 회사와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IBM 푸드 트러스트라는 이 블록체인 물류 추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BM 그 음식 신뢰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이걸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가지고 모든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농장에서부터 뭐 소매상, 도매상 모든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장부 위에다가 기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행하고 이제 어떻게 됐냐? 6일 18시간 26분이 걸리던 게 2.2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농장에서 상추를 이제 가져와서 월마트에서 팔았는데 여기에 대장균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량을 회수하고 뭐 수백만 달러 이제 손해배상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마트에서 이 상추가 도대체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찾는데 걸린 시간이 6일 18시간 26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추를 하는 농장은 그냥 어디 시골에 있는 농장이겠죠. 근데 이 농장에서는 장부를 손으로 쓰겠죠. 장부를 이제 수기로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소매상한테 갔을 때는 소매상이 그냥 뭐 엑셀로 작업을 해놨겠죠. 그리고 뭐 도매상으로 가면 도매상이 쓰는 전산 시스템에 뭐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적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적하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린 거죠. 일주일 가까이 걸렸는데 이 IBM 푸드 트러스트라는 시스템을 쓰고 나서는 이 특정 어떤 상품이 어디서 왔는지 찾는데 한 2.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다 하나의 전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 캐나다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70%가 나오던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줄었습니다. 요거는 그 물류 배송해 줄 때 그 배송하는 시스템에서 그 배송 업체와 월마트 간의 그 장부가 불일치하는 게 7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 큰 트럭 탔다가 작은 트럭 탔다가 뭐 비행기도 탔다가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다 배송해주고 나중에 이제 후 정산을 받습니다. 그 배송 업체들이나 기사들이. 근데 자기네들이 한 거랑 월마트에 적혀 있는 거랑 이게 안 맞는 게 7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이제 그럼 그 담당하는 고객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수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로 검증하고 그런 것들을 70%에 가까이 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IBM 푸드 트러스트라는 시스템을 쓰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이제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브랜드들은 이제 다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그 프라다, 뭐 루이비통, 까르띠에, 뭐 벤츠 이런 이제 명품 브랜드들인데 혹시 여기에 공통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명품 맞습니다. 명품인데 여기서 이제 쓰시는 이 네 가지 업체랑 다른 명품 브랜드도 몇 가지 한 4, 50군데가 되는데 얘네의 공통점은 아우라라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진품을 검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랑 이 명품들이 진품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이 한 4, 50개 정도 되는 명품 브랜드사들에서 공동으로 아우라라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서 진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고 많이 쓰시는 이 브랜드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다 활용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과 블록체인이 주로 쓰이는 곳들 실사례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고 정말 새로 나온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하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암호화를 뜻하는 이제 크립토와 화폐를 뜻하는 커런시가 합쳐진 크립토 커런시가 정식 영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이 됐고 유통은 디지털로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뭐 지폐나 화폐나 이런 걸로 이제 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디지털로만 유통되는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의 특징들 투명하고 익명이 보장되고 뭐 보안이 뛰어나다 이런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분리를 했을 때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이 있고 스테이블하는 암호화폐들이 있고 거래소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나 이더 같은 1세대 메이저 코인들이 있고 솔라나랑 리플 같은 경우는 입출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코인들이고 이제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이렇게 두 가지는 이제 밈코인인데 밈코인은 이런 사용처가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장부상에 이 계약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할 수 있고 솔라나랑 리플 같은 경우는 입출금할 때 많이 사용하고 어떤 특정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근데 도지랑 트럼프 같은 이런 코인들은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밈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도지나 트럼프처럼 밈 코인에서 1등, 2등 하는 코인들은 이미 밈 코인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코인들은 조금 뭐 투자를 하셔도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 이 외에 하루에 수십만 개의 밈코인이 나옵니다. 수십만 개의 밈코인이 나오고 있고 이런 그 밈코인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어제도 그 B강의장에서 강의하다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두찬 실장님 아시죠? 그 두찬 실장님이 밈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밈코인 투자를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날렸는데 저랑 이제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중국의 정저우라는 곳을 갔어요. 출장으로 그 이제 EX 뭐 팀분들 미팅 한다고 중국의 정저우라는 곳 출장을 가서 이제 열심히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일정을 하고 다음 날 마지막 날 이제 일어나서 공항을 가서 이제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데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찾아갔죠. 방을 찾아갔더니 사람이 얼굴이 이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잠을 안 잤냐 하니까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아침 9시인데 지금까지 밈코인을 계속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아니 왜 밈코인을 그렇게 5시간 동안 앉아서 사냐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에 도착할 때쯤에 상장이 되는데 그 미리 지금 살 수 있는 게 오늘 새벽에 열려가지고 그거를 새로 고침을 계속 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좀 사고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이걸 이제 5시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을 가는 택시 안에서 이제 저한테도 이거 무조건 사라 지금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두찬 실장님은 그때 한 3-4천만 원을 샀고 저는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샀어요. 그래서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새로 고침을 계속 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조금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도 딱 공항에 보안 검색 다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면세점 이런 데 안 가고 딱 바로 노트북 켜고 그 공항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탈 때까지 그것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5만 원, 뭐 만 원, 3만 원씩 가격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한국에 내리면 오늘 우리 가서 이제 뭐 소고기에 양주를 한 잔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부푼 마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를 타가지고 딱 인천에 내렸는데 갑자기 뭐 혼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그 코인이 상장을 하자마자 보통 상장 빔을 이제 위로 쏘잖아요. 상장을 하자마자 마이너스 80%가 90%로 저는 음봉이 나온 상장 빔을 처음 봤어요 그때. 보통 상장을 하면 다 양봉이 나오잖아요. 음봉으로 상장 빔 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코인은 고야 차트에도 당연히 등록이 안 돼 있는 코인이고 그냥 뭐 밈 코인인데 그것도 굉장히 밈 코인 판에서는 유명한 회사에서 발행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리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다 미리 사전에 준 거예요 이 코인을.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은 이제 저 같은 일반 개미들은 그날 아침에 그 짓을 하다가 이제 다 이제 우리는 높은 가격에 산 거고 그 미리 받아놓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다 던진 거죠 미리.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빔을 반대로 음봉으로 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밈코인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밈코인이랑 그 여러분들 막 테헤날로 같은 데 가면 많은 코인들을 판매하잖아요. 뭐 상장되기 전에 코인이다. 뭐 이거는 상장이 어디 되어 있는데 너가 지금 사놓으면 뭐 10배는 오른다. 그게 다 제가 당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개미들의 돈을 받아서 매수를 붙여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본인들 돈으로 올렸다가 다시 팔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테헤날로 있는 코인들 그리고 밈 코인들 이런 거의 특징은 제대로 된 회사가 없고 제대로 된 생태계가 없고 제대로 된 사용처가 없다. 네, 당연히 그런 코인들은 사용하거나 구매하거나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도지나 트럼프나 시바이누나 이런 정말 메이저한 그 밈에서도 상위 한 5위 안에 드는 이런 코인들이 아니면 아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들 어떤 특정 법정 화폐랑 1대1로 비율을 맞추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있고 거래소에서 발행한 뭐 BNB나 OKB 같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성장한 이 차트인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342%가 올랐습니다. 1342%가 올랐는데 여기 보시는 이 위에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 퍼센트 차트입니다. 성장 퍼센트. 그리고 밑에 이 직선처럼 보이는 흰색 선이랑 분홍색 선은 흰색 선은 금 시세 차트. 분홍색 선은 SP500 지수, 나스닥 미국 나스닥의 SP500 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 5년 새에 금이랑 SP500 지수, 뭐 미국 주식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보험이다. 이런 이제 뉴스와 기사들, 금 시세 막 미쳤다, 계속 오른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근데 실제 까보면 비트코인이랑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러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 현재입니다. 이건 현재.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시장 그 규모를 다 합치면 2.7조 달러 정도가 나오고 이제 예상 성장률은 24% 정도입니다. 연에. 근데 여러분들 입으시는 옷들, 뭐 신발들, 패션 산업, 그리고 출판 산업, 그리고 연극 콘서트 같은 공연 예술 산업, 그리고 장난감 산업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시장 규모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2024년 자료고요. 이미 세상이 지금 현재 이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내 이제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보시면 이게 2024년 11월 15일인가 6일자 기준의 자료고 코스피 코스닥 국장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18조 8천억 정도 거래를 대금이 이루어졌는데 가상자산의 경우는 20조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모든 개미들은
일반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에는 뭐 법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그거를 시행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이 현물만 가능한 국내 시장에서 일반 개미들이 이제 트레이딩한 금액이 20조가 넘는다. 이미 이제 국장 시장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 전망을 봤을 때도 지금 2025년에 한 372빌리언 달러 정도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딱 7년만 딱 지나면 12,895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7년 새에 시장이 40배 정도가 커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마켓버스라는 이 그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리서치 업체예요. 거기서 이제 발췌해온 차트고 현재 이 정도 규모의 성장 속도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정말로 그 바야흐로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연히 본인은 지금 친암호화폐고 트럼프 재단에서 그 암호화폐 가지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트럼프의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친암호화폐적인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를 결제할 때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사게 이제 시스템을 해놨죠.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받았을 때 더 본인들이 나중에 가져갈 수익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동차 결제를 받겠죠. 그래서 초강대국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세계 1위 기업 CEO도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가장 크게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애플, 삼성, 구글 이런 대기업들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서비스나 본인들의 결제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제 회사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중견기업 정도 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웃긴 게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여기서 이제 강의 드릴 때 54만 개인가 그랬는데 지금 60만 개예요. 60만 개고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조 정도 됩니다. 이 60만 개를 더하면 100조 정도 되는 규모로 가지고 있고 얘네가 비트코인 평단가가 한 7만 5천 달러인가 8만 달러 정도 돼요. 그 가격 평단에 요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가 매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웃긴 게 미국에 이제 중견기업 정도 되는 곳인데 얘네가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너무 많이 사면서 이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SK를 초월하는 시가총액을 이제 한번 찍은 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라는 곳은 똑같이 이제 자산 운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자산 운용하는 업체인데요. 여기 대표가 이제 여자인데 별명이 돈나무입니다. 돈나무. 그러니까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조금 남자보다 좀 대우를 못 받는데 이 인베스트 이 업체의 대표까지 이제 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 항상 나와서 하는 말이 2030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00만 달러는 넘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블록체인의 개념부터 암호화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든 하시지 않든 지금 이미 이제 시장에서 전 세계의 모든 이 잘 나가는 리더들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점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저희 뉴스메타라는 회사는 진짜 2016년부터 이 8년 동안 빅데이터를 쌓아왔고 이거를 딥러닝, 머신러닝, 뭐 각종 보조지표 등 뭐 모든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 AI를 개발했습니다. 이 AI는 이제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예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한 27개국에 한 3만 명 정도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고 이제 검증을 마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차트는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 저는 그런 어떤 지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그 차트는 이제 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도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이제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AI 차트랑 알람 요거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내신 그 구독료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야 AI를 개발했고 2017년에는 그 국가 간의 차익 거래를 진행을 했었고요. 19년도에 스코어 차트라는 AI 차트가 이제 처음 개발이 되었고 2022년에는 그 VOB라는 저희 회사 코인이 있습니다. VOB 재단이 출범이 됐고 그다음에 EX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프리미엄 차트랑 고야 알람 어플 출시가 됐고 2024년에는 스마트 차트가 나오면서 이제 알람 어플을 리뉴얼을 크게 했고 그리고 거래소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을 이제 연말에 12월달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차트와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좀 더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 알고리즘 고도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전 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회사는 뉴스메타라는 회사는 이제 모기업이고요. 그 밑에 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VOB 재단이 있고요. VOB 코인은 지금 엘뱅크랑 딥코인 두 군데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개의 코인도 프리세일을 한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판매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모든 건 이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고 그다음에 EX라고 이제 마케팅 프로젝트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사이트, 휴대폰, 뭐 알고리즘, 차트, 시그널 이런 것들 다 담당하는 기술 회사가 이제 블록스퀘어 랩스고 그리고 거래소랑 이제 제휴하는 그런 협업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코인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된 일을 준비하고 있는 블록스퀘어 IC가 있고요. 이거 라이징 X라는 이제 해외 그냥 인플루언서들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EX인데요. EX의 슬로건은 이제 Explore Crypto with Clarity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호화폐 시장을 탐험하세요. 뭐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탐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슬로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X 브랜드 로고 같은 경우도 EX는 우선 세 가지 EX로 시작하는 이 단어들을 합친 거고요. execute 이제 실행하라, 실행해서 extend 확장을 하고 exit 3년 안에 이제 은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은 게 이제 EX의 브랜드의 뜻입니다. 여기 EX 안에 EXChange를 하나 더는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든다 그러면 EXChange 어떻게 멋인데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X에서 제공해드린 서비스는 고야 차트랑 고야 알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상품이고 부가 서비스로는 이제 AI가 해드리는 브리핑 그리고 회사의 그 프로님들이 해드리는 브리핑 이렇게 두 가지 브리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차트 안 봐도 자기는 매매 잘 한다. 뭐 자기는 뭐 한 달에 뭐 100%씩 수익 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정말로 일반 개미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 하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 전에 코인리스라는 업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MOU 협약식을 이제 진행을 한 업체고 국내 독보적인 1위 코인 미디어 회사입니다. 여기 국내 코인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고 그 특히 선물 거래하는 한국인들은 이걸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알람 주고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뉴스 속보 뜨면 바로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 쏴줍니다. 그래서 국내 여기서 이제 5월 30일부터
테슬라 자동차를 걸고 비트코인이 이번 일봉, 그러니까 일봉 기준으로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이제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수만 명이 참여를 했고 승률은 이렇습니다. 첫날에 14% 빼고 다 틀렸습니다. 14% 일반 개미들, 우리나라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4명 빼고 다 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어제도 맞추고 오늘도 맞춘 사람, 이틀 연속으로 맞춘 사람이 100명 중에 2.7%, 2.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거래해가지고 이틀 다 맞출 수 있는 일반 개미들은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른 날도 거의 다 뭐 10%대, 20%대, 제일 많이 맞추면 30%가 맞춥니다. 여기 70%가 예측 실패했다. 그럼 30% 맞춘 거죠. 그러니까 30% 맞춘 게 거의 가장 높은 수치고 일반적으로 10%대에서 20%대가 일반 개미들의 승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승률이 나오지 않나,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맞춰서 수익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시세를 예측하냐, 말이 되지 않는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웹2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것들, 뭐 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중앙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요. 보안에 이제 취약점이 생기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부상이나 이제 입출금이나 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는 게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랑 외부 지갑 간의 이제 입출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50만 개를 갑자기 거래소로 넣으면, 거래소에 넣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걸 팔아서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많은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가면 이게 매도 압력이 좀 생겨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거래소 내부에 100만 개가 있었는데 이게 싹 다 외부 콜드 월렛으로 옮겨졌다. 이러면 당분간 이 100만 개의 물량은 팔 생각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매도 압력이 있었는데 조금 없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 그 주문 넣으시는 호가창, 요거 감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실시간 포지션이랑 이제 청산 라인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선물 거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물 거래를 하시면 내 지갑에, 선물 지갑에 100만 원이 있는데 내 손실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 100만 원이 다 사라집니다, 한 방에. 그걸 이제 청산 당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청산을 시키면 그 돈은 거래소와 세력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청산을 시켜야지만 본인들이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막 꼬리가 엄청나게 말린다든지 막 상상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번 쭉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개미들이 이거 가격이 오르는가 보다 하면서 롱을 계속 치겠죠. 그러면 갑자기 가격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떨궜다 가도 이 롱들을 청산시키고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나 그 거래소들은 최대한 청산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격을 무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시간 사람들의 포지션과 청산 라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고, 이제 그 외에는 저희 자체의 또 다른 알고리즘과 합쳐서 이제 AI가 그 시세를 예측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차트는 이제 스코어 차트고, 스코어 차트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3주짜리 차트를 위주로 보시고 이제 현물 거래할 때, 한 달 이상의 현물 거래를 할 때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선물 거래할 때는 주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은 매 시간마다 이제 고야 AI가 점수를 매깁니다. 비트코인 20점, 이더리움 30점, 리플 4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를 한 시간마다 한 거를 이은 선이고, 빨간색 선은 이제 시세인데 그 점수를 매길 때 시세가 얼마인지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 시세를 이은 선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실 게 딱 두 가지인데,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화면은 이제 3주짜리 차트인데요. 이게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세가 여기 밑에 있고 파란색 선이 굉장히 위에 있죠. 계속 이제 고점을 한번 찍을 것 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3주 뒤에 이 시세가 한번 쭉 오르면서 이 파란색 선과 거의 밀접하게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뭐 구매를 하셨다, 현물 구매를 하셨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으로 롱이랑 숏이라는 시그널을 제공해 드리게 되는 이제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여기는 뭐 L2 시그널 나오고 가격이 쭉 오르다가 S2 시그널이 나오고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게 오릅니다 내립니다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드리는 차트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뭐 고야 라인이라든지 AI 지지 저항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보조 지표들도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만 보지 마시고 지지 저항 라인이라든지 이제 고야 라인이라든지 뭐 스마트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라인들을 함께 매매에 활용하시면 좀 더 손절은 짧게 하고 익절은 더 하실 수 있고 승률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시그널만 보시지 말고 이런 각종 다른 라인들도 같이 이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 이제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차트인데 이제 더블 S 뭐 더블 L 이렇게 시그널이 조금 다르고요. 이 시그널이 떴을 때 이제 손절 라인이랑 익절 라인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차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요거에 대한 알람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제 고야 얼럿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브리핑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AI 브리핑은 아침 9시랑 밤 9시 하루에 2번 AI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들을 가져와서 종합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 핫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하루에 2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플이랑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 있고 데일리 브리핑은 저희 그 회사에 9%님, 5%님, 김프로님 이렇게 세 분 프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매일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셔가지고 2시간에 3시간 정도 이제 코인 시장 분석하고 해서 이번 주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직접 이 전문가들이 써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의 이제 상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EX를 뭐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케팅 수익 외에 이제 트레이딩 수익이랑 레퍼럴 수익이 이제 있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그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말 마음 맞는 분 세 분만 뭐 추천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트레이딩을 막 하시겠죠. 트레이딩을 막 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날 거고 실력이 늘어나면 이제 시드머니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늘어나겠지만 레퍼럴도 계속 쌓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뭐 마음 먹고 내가 한 3명, 4명만 조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랑 난 진짜 돈을 정말 화끈하게 벌어보겠다 해서 이렇게 정말 마음 맞는 3, 4명만 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레퍼럴 보너스를 이제 올해 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주 뭐 얼마 나가는지 좀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 이제 매주 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하면 이제 받을 수 A1이 됐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그 인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이 화면은 절대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이제 상상이고 한데 이제 왼쪽이 조금 평범하거나 좀 잘하는 A1이고 오른쪽은 좀 많이 잘하는 A1이라고 봤을 때 이제 쉐어링 인컴이 뭐 매주 한 $300씩 받는다 쳐가지고 한 4주 받으시면 1200 받으시겠죠. 그리고 로우 레벨 인컴 뭐 중간 정도 하시면 이 정도 나갑니다. 월에 $1500 정도 나가고 레퍼럴 페이백은 한 $500, $400, $500 정도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한 주에.
그러면 한 달에 $2,000 정도 될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 내가 2명만 추천해 놓으면 매주 $1,000씩 들어오겠죠. 그러면 월에 $4,000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월에 $9,000예요. 1,350만 원. 그러면 이제 저의 월급을 매우 상향하는 이 금액을 이제 받아가실 수 있고, 좀 이건 이제 좀 많이 잘하시는 A1, 트레이딩 많이 잘하시고 추천 좀 많이 하시는 A1이면 뭐 쉐어링 2,000 정도 받고 로우 레벨 인컴 3,000, 레퍼럴 페이백 본인 한 $5,000 정도 받고 뭐 $500 정도 하는 사람들 5명 추천했다. 그러면 매주에 $2,500씩 들어오겠죠. 그러면 월에 $10,000 들어옵니다. 그러면 월에 $20,000예요. 한 3,000만 원 정도. 네, 지금 보너스 구조상으로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냥 한번 짜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 가셔야 되고 꼭 그렇게 이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시작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강의